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육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양육비를 많이 쓰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 정규직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노동시장이 왜 이런 구조이고 왜 젊은 친구들은 대기업만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적당히 괜찮은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건데, 실수령액이 290만 원 정도 되면은 높은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나도 딱 실수령액이 290만 원인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1년에 1,500에서 2,000 정도는 모으잖아.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290만 원 정도 받으면은 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쉽게 결론이 나오는데요. 실수령액이 290만 원이면요. 높은 수준인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을 비교해 놨거든요. 평균 소득은 2018년에 297만 원에서 2022년에 3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위 소득은요. 2018년에 220만 원에서 2022년에 267만 원으로 별로 안 올랐죠. 그러면 평균 소득은 뭐고 중위 소득은 뭔가요? 평균 소득은 말 그대로 평균 소득이고요. 중위 소득이라는 것은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을 때 50등이 얼마를 받아?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는 사람들의 소득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022년에 267만 원이니까 290만 원을 한 달에 받는다? 그럼 많이 받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이 전체 근로자들의 65%가 350만 원 미만을 소득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모두 세전 통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내고 뭐 하다 보면은 290만 원이면 꽤 높은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꼭 대학에 가야만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을 보니까 2019년에 70%였는데 2021년에는 73%까지 올라갑니다. 70% 이상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라는 이야기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고학력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매우 높은 교육비와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꼭 얻어내고야 말겠다. 대기업에 꼭 가고야 말겠다 라는 인재풀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대학 진학 좀 포기하고 좀 적당히 중소기업 들어가면 안 되냐? 그냥 적당히 좀 해.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적당히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보니까요. 1999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이요. 대기업의 70% 정도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준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요. 60%,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평균적으로 봐도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임금이 그렇구나.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 사실이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이 그림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연령대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평균 임금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론 사실 19세 이하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봉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연봉이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760만 원 정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19세 이하 그리고 20대, 30대로 갈 때까지는 평균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40대, 50대로 갈수록 오히려 더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연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30대가 연봉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이 중소기업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에 다니는 많은 직장인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임원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면 저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라는 오히려 불안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싫어하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X축에 놓고요, 보상을 Y축에 놨을 때 이런 정도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어떨까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사람 중에 상위 10%만 보상을 받는 구조인 거죠.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이런 예체능 계열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 거기로 가면은 1등 아니면 10% 안에 못 들면 정말 상위 몇 % 안에 들어야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안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구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을 해서 혹은 미술을 해서 아니면 축구 선수가 돼서 성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면 진짜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구조가 대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이 10% 안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보상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깨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질문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요, 여러 가지 통계들을 확인해 보면 전체 노동 인구의 10%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대기업에 비해서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근속 연수도 짧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월급도 작고 심지어 고용 여건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실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나 보상받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보면서 젊은 친구들 앞에서 내가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받는 보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기저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상받지 못했던 사람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노력을 했지만 정말 작은 차이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40대, 50대 분들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당연하고 공평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대 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뭔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한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싶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 세상은 공평한가요? 그리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